네, 일단 오늘 이호성 방통위원장과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 면담하신 내용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리고요. 그리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재영 이용자 정책국장께서 Q&A를 하시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호성 위원장은 금일 페이스북 케빈 마틴 수석 부사장을 만나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이용자 보호,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호성 위원장은 국가별로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페이스북의 최근 결정을 환영하며 망 이용료에 대해서도 국내 사업자와 같이 트래픽 사용량에 상응하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역차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케빈 마틴 부사장은 현지에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25개 국가에 한국도 포함된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조세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규제기관의 규제 방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마틴 부사장은 국내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서비스 접속 시 최상의 성능, 보안, 신뢰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본과 인력을 투자함으로써 이용자 경험이 극대화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망 이용료에 대해서도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과 똑같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호성 위원장은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내 투자 및 창업 지원 등 사회적 책임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케빈 마틴 부사장은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고요. 오늘 만남에 대해서 자세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김재영 이용자 정책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모시고 혹시 질문하셨던 손 들어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주영재 기자인데요. 여기 필요한 자본과 인력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자본과 인력이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방안이 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페북에서요? 네네. 네. 페북에서는 한국의 한국 시장을 상당히 중시 여기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의 인터넷 관련된 협력 강화를 위해서 아마 판교의 금년 아마 1, 4분기 중에 이노베이션 랩도 개설을 하고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노베이션 랩. 예. 제가 그걸 페북에서 한국에 지금 판교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아마 이제 대치동에 있는 구글의 서울 구글 캠퍼스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은 제가 이노베이션 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프라임병장 황희화 기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대화 중에서 방금 이노베이션 랩 말씀하셨는데, 그거 외에 페이스북이 IDC 센터를 한국에 설치할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대화 중에서, 망중립선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지, 페이스북이 어떤, 그에 대한 견해를 전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KT하고 어떤 망 접속로 변경과 관련된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방통위가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일정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막 나와서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서 한국과의 이제 인터넷 생태계 발전 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측면에서 판교 기업 지원 허브 쪽에 인터넷 이노베이션 랩 설치를 하고 금년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1사분기 이제 오픈을 준비 중이라고 했고요. 지금 이제 한국과와 관련 사항이 이제 작년에 이제 코트라와 함께 메이드 바이 코리아라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 정도 있고 올해는 중소기업 벤처부와 함께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이용자, 그다음에 중소기업 활성화가 페이북의 중요한 어떤 미션 중에 하나이다 하는 그런 언급도 있었고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서 뭐 재난 시 작동되는 세이프티 체크 프로그램, 복지부와 함께하는 중앙 자살 예방센터와 관련된 협력 사업 등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페이북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이거는 이제 혹시 페이북 코리아 쪽에 더 상세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망 중립성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위원장님과 좀 말씀을 나눴는데 페이북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망 중립성 원칙 완화 변화가 바로 미국에 있는 인터넷 기업들의 영향을 크게 주진 않을 것이다. 미국에 있는 ISP들이 현재의 정책을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는 걸 언급을 잠깐 했고요. 다만 이제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들이 나올 때 이제 패스트레인이라든가 이럴 때 추가적으로 또 더 많은 이제 부담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정도로 하고 새로운 어떤 추가적인 인터넷 관련된 서비스 개발될 때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오바마 정부보다는 좀 원칙이 완화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지만 페이북 입장에서는 잘 대응해 나갈 거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KT IDC에서 이제 접속 경로를 이제 홍콩이나 다른 데로 변경과 관련해서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한국 오퍼레이터 텔코들과의 소통 채널이 있었으면 이용자 불편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시정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었는데 한국의 이용자들의 컴플레인이 이제 우리 한국 사업자를 거쳐서 오다 보니까 자기들 좀 인지가 좀 대응이 늦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 이제 접속 경로 변경은 원상 복귀시켰고 한국에 있는 ISP 통신사업자들과 원활한 협상을 성실하게 진행하겠다. 구체적인 시점도 좀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말하자면 지금까지 화상회의를 통해서만 했지만 이제 직접 만나서 하기도 하고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고 이제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 이때 또 만나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한국과의 망이용 대과 관련 협상을 성실하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연합뉴스의 김태균 기자라고 합니다. 접속 경로 변경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마틴 부사장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명을 하신 적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와 관련돼서 이용자 이제 권익 침해와 관련된 사실 조사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방통위 의결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케빈 마틴 부사장의 경우에 이제 한국의 인터넷망 상호 접속 제도가 변경되어서 이제 대가 정산 기준이 바뀐 영향에 따라서 이제 접속 경로 변경했다는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언급이 있었고요. 다만 페이스북은 한국의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원활한 인터넷 접속을 위해서 사업자와 협상도 원만하게 진행하고 향후에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용자의 불편 끼침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사업자와의 소통 채널도 강화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케빈 마틴 부사장 방문 것은 사실은 이제 저희 접속물 변경 사실조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조사는 이 변경 오셔서 하신 것과는 별도로 저희가 1월 중에 별도의 이제 위원님들 5분 참석하에 의견 청취를 별도로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 좀 보완하거나 해가지고 위원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북 사실조사와 마틴 부사장 방문한 것이 전혀 별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조사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한국의 페이스북의 이제 조세 정책 변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ISP 사업자들과의 성실한 협상, 그리고 인터넷 생태계 관련된 발전과 관련된 의견 이런 걸 주로 많이 나눴습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망 대가 변경 때문에 바꿨다라고 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망 상호 접속 기준 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로 이제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때 네. 미래부 고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예, 그것 때문에 바꿨다는 이제 말씀이신 거죠? 그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틴 부사장의 큰 취지는 한국에 관련된 법령 또는 지침에 대해서 잘 준수하겠다. 한국의 페이스북 이용자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건설적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네. 예, 전자신문 김용주 기자인데요. 보도자료 2번째 장의 맨 위에 보면 필요한 자본과 인력을 투자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건 사회공헌 쪽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거는 구체적으로 자본과 인력을 여기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인터넷 망의 품질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이 취하는 정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이 오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물리적인 대책의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국가, 해당 지역 내에 이제 캐시 서버를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정책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안 해가지고 말씀하기는 어렵고 지금 한국의 이제 통신사업자들과의 어떤 망용백과 관련된 협상 이런 거 진행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밑에 보면 이제 ISP하고 긴밀히 협력한다고 돼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조금 이게 추상적으로 써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듣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내는 거냐 그걸 알고 싶은 건데 그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망 이용료에 대해서도 국내 ISP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성실히 노력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페이스북과 저희 이제 통신사업자들과
이제 협상 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뭐 확답은 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상황, 이제 뭐 국회에서의 관심사항, 국내 인터넷 기업의 인터넷 역차별과 관련된 문제제기, 또 한국 언론에서의 어떤 상당한 역차별 해소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걸 등을 페북 측에도 얘기를 했고, 그 문제가 더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전향적으로 입장 제시했으면 좋겠다 의견도 제시했고, 페이스북에서는 원만히 성실히 협상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가 팩트입니다. 네, 동아일보 신무경입니다. ISP랑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망이용 대가가 이제 트래픽이 이제 막 줄어들지 않는 이상 계속 이슈가 불거질 문제인데요. 페북뿐만 아니고 뭐 다른 데도. 그래서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역할, 보니 전기통신사업법에 부가통신사업자까지 뭐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 개정, 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뭐 이런 이슈가 있던데 뭐 요거를 뭐 이렇게 법 개정을 실시하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김성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뉴 노멀법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토론회도 했고요. 또 이제 이제 뭐 집단 소송 제도도 좀 언급이 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쪽에서 아직 검토를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쟁이 제도가 주로 이제 기간통신사업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뭐 이제 인터넷 사업자,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매출액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어떤 법 제도는 좀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좀 저희도 깊이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역차별 해소나 또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어떤 불공정 행위 또는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가 앞으로 더 많이 커질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저 디지털 최승 기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뭐 좀 말씀을 하셨고 페북에서도 이제 국내 사업자와 이제 뭐 공정하게 망 이용료라든지 세금 납부를 뭐 성실하게 이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은 하겠다가 아니라 사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데 만약에 그런 노력들이 국내의 그런 이제 인터넷 사업자들과 이거 역차별 그런 논란을 해소하기에 굉장히 미흡한 수준이라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희 방통위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뭐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글, 다른 이제 외국계 이제 인터넷 기업들과의 이런 역차별 문제도 있는데 그런 사업자들과 좀 직접 만나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페북이 지역별 국가별로 이제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정책을 저희가 언론을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오늘은 직접 케빈 마틴 부사장을 통해서 저희가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정확한 용어를 로컬 텍스 무슨 시스템인데 이제 지역별 국가별로 세금을 내겠다는 거고요. 그것은 2019년 1사분기나 상반기까지 그 지역별 매출 집계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서 2019년에는 세금을 내겠다고 한 것을 확답을 했고요. 망 이용 대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에도 자율협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페북하고 사업자들하고 성실하게 원활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과거에 일부 사업자들은 전혀 부담하지 않았던 거가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금 문제는 사실 세법이나 국제 조세 조약 이런 문제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법에서 납부하고 있는 사항, 법인세나 뭐 부가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소비세 이런 경우는 지금 이미 다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페이스북 광고 매출이 이제 페이스북 아일랜드 쪽에 집계되어서 그런 문제는 되지 않지만 현행 그 세법이나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납부하느냐 이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거는 정책을 바꾸겠다고 해서 그건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고, 망이용 대가는 정부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오늘 위원장님과 면담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인터넷 트래픽에 상응하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가 지급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했고, 페이스북에는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냥 구글 등 다른 어떤 글로벌 사업자와의 어떤 국내법 준수 또 역차별 해소 문제는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국내 대리인 제도 지정을 검토를 하고, 국내 이제 지사나 자회사가 없는 어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논란이 됐던 콜앱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만 개발자 이메일 주소 연락처밖에 없고 국내에는 아무런 회사가 지사가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국내 소비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걸 검토를 또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저희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제 앱 등록을 임시로 거절한다든지 중지를 하게 한다든지 임시 중지 조치 제도 같은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 소송 제도 같은 경우가 우리 한국의 기업들에도 당연히 적용될 수도 있지만 글로벌 사업자들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아주 소액이고 또 해외에 가서 소송을 다툼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이용자들이 이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집단 소송 제도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자님 기사 마감 시간도 있을 테니까 한두 번 정도만 질문 드릴게요. 저 뉴스원 박희진인데요. 아까 제가 이노베이션 랩 얘기를 잘 못 들어서 이노베이션 랩을 지금 얼마 정도 투자하겠다는 좀 액수까지 공고. 지금 아마 구축 중에 있고 1사분기 중에 판교에서 오픈을 준비 중이다. 그렇게 답변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미 지금 현재 이미 구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들고. 맞아요. 혹시 페북코리아에 그건 더 확인을 하시는 게 저희도 이제 그런 정도만 들어가지고요. 제가 아까 끝까지 아까 저 세금 납부하는 것은 국가별 세금 납부는 정확히 영어로 이제 로컬 셀링 스트럭처로 바꾸겠다. 로컬 셀링 스트럭처로 바꾸겠다 하는 것이. 셀링이요? 영어로 판다할 때 셀링이요? 지역 판매 구조로의 바꾸겠다. 지금 광고 판매 구조가 우리 한국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광고를 활용하는 광고를 이용하는 기업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페이스북 코리아하고 계약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하고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 매출 수입은 아일랜드로 매출이 잡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지역 판매 구조, 로컬 셀링 스트럭처, 그러니까
국가별로 이제 매출을 잡도록 하겠다는 걸 바꾸겠다고 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망대가 협상 관련해서요. 지금 케빈 부사장이 추가로 지금 텔코사 만날 예정이 있는 건지. 아마 케빈 부사장이 아니고 아마 네트워크 관련된 담당자들, 네트워크 관련 담당자들이 이제 국내 사업자들하고 화상회의 등을 통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협상하고 또 MWC에서 만나서 협상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상도 하고 원활히 진행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서울경제 지민구 기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노베이션 랩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좀 만든 자료 보면은 우선 500여 스타트업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시행하겠다. 그 다음에 특히 VR이나 AR 분야 육성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해서 스타트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형태로 페이스북에서 자료는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 지민구 기자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렇게 방안을 해서 직접 정부 당국이랑 교류를 하니까 어느 정도의 소통도 나오고 해법도 약간은 제시되는 것 같은데, 페이스북 외에 이제 구글이나 애플 등 이제 현지 임원과 접촉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렇게 유도해서 만남을 가질 전략이나 소통 방식이 있으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통 부족으로 접속 경로 변경과 이용자 불편이 발생한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실은 이제 음란물 저희가 차단이라든지 삭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텀블러가 사실 저희 이제 자율규제 시스템에 들어와 있지 않는데 작년 연말에 협의도 하고 있고 향후에 이렇게 직접 저희가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업자들하고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해당 국가에 방문해서 저희 한국의 정부의 법령, 제도,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말씀드렸긴 하지만 금년 1월 중에 인터넷 상생 협의회 인터넷 발전 상생 협의회를 발족시켜서 역차별 이슈 등을 포함해 가지고 좀 정부와 국내 인터넷 업계 또는 해외 업계 또는 학계 등이 참여해서 해결 방안을 하나씩 좀 모색하는 것도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 서영준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다른 글로벌 사업자 부분에서 소통 채널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상생방안 협의회에서 이제 이야기는 다 나눌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가이드라인이 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입법까지 고려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소통 채널 강화는 사실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협의해서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사업자들의 우리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러면서 좀 이용자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소망은 이제 글로벌 사업자 조사와 관련된 전문 인력, 또 국제법 전공자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확보를 또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상생 방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논의될 아이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제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2, 3주 집중 토론을 하고 어느 정도 좀 합의된 안을 도출하고 하는 형태로 운영하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 개선안까지 가져올 수 있는 분야,
또는 우선 처리할 분야 이런 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직 이제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부 혼자서 뭐 이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최초 회의했을 때 논의된 사항 그리고 뭐 협의체하고 또 뭐 실무 협의체 또 연구반 형태로 또 운영할지는 좀 더 디벨롭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저는 늦게 와서 혹시 질문 나은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마틴 부사장이 오시기 전에 방통위는 규제기관으로서, 지지난해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발생했던 이용자 침해 이익 저행에 대한 논란에 사실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케빈 부사장 방안으로 인하여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들에 대해서 위헌 안건을 올려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케빈 부사장이 오셔서 오늘 뭐 좋은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이게 이제 끝난 건지 법률적으로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늦게 오셔서 못 들었는데 네. 우선은 1월 중에 네. 페이스북 본사 임원 및 변호사를 참여하는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원님들 5분 모시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견 청취 끝나고 이제 페이스북 측에서 제시했던 의견 등이 이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 또 아니면 저희 수용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걸 좀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회에 이제 보고 드리고 안건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오신 케빈 부사장 말고 또다시 누가 오시거나 커뮤니티 한다는 얘기인가요? 케빈 네. 부사장 오신 거하고 사실조사하고는 조금 네. 완전히 어느 정도 연관했지만 조금 어느 정도 별개로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의 큰 인터넷 관련된 정책, 조세라든지 망 중립성 문제라든지 그다음 인터넷 접속 경로 문제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문제, 가짜뉴스 이런 큰 정책적인 것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인데요. 이게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혹시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국내에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이번에 데이터 센터 얘기는 제가 직접은 못 들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노베이션 랩 판교의 1사분기 중에 오픈 준비 중이다. 그 다음에 중기청, 코트라, 중기벤처부, 복지부 등과 이제 사회공헌 프로그램 하고 있는 사업들을 설명하고 저희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이노베이션 랩은 지금 없었던 걸 새로 만드는 네, 그런 개념인데요. 거죠. 네. 사실 이노베이션 랩은 국내 혁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구글 캠퍼스 서울이 그랬듯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본사 이해하고도 관련되는 문제로 이해됩니다.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인터넷 기업들과 위원장님하고 간담회 때 이제 나온 주제가 오히려 이제 50% 이상이 인터넷 산업의 발전, 창업 지원, 인터넷 세트를 어떻게 하면 더 확산시킬 것이냐 얘기가 더 많았어요. 그랬더니 네이버를 물론이고 구글, 페이스북 다른 기업들이 스타트업이라든지 또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 등 이런 소개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또 기자분들한테 제가 좀 말씀드렸었는데 너무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만 가지면 안 되겠다. 국내 기업들의 어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자극도 되고 또 글로벌 시각에서 또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점은 잘 활용하고 저희가 이제 제기되고 있는 역차별 문제는 저희 방통위 혼자 부처로만 할 수는 없지만 과기정통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공정이라든지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불편을 받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 노력을 하겠다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네. 그거는 제가 조금 명확히 답변은 그건 조금 이제 의견 청취를 해보고. 네. 아까 다 나왔던 질문들이기 때문에. 네. 김호성 기자. 이용자 침해에 관련해서 조사하는 기간 중에 과거에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 과거에도 이 공식적인 조사 과정 이외에 경영진이 비공개로 찾아와서 설명을 한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과거에는 사실 과거 사례를 좀 그런 디테일한 것은 사실 잘 기록에 안 돼 있어서 제가 정확히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네. 하나만 더 좀 위원장님 외에 다른 상임위원분들은 만나신 아니, 오늘 일이 지금 있었는지. 저 허욱 부위원장님하고 저 고삼석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4시 브리핑 때문에 중간에 나왔는데요. 그 허욱 부위원장님과 그 만남에서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페이스북 측에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 어떤 소통 채널을 별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페이스북 측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하는 그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좀 말씀들 반복되지만 우리 통수합자와의 그 소통 채널이 부재로 인해서 그 이용자 불편 끼친 점이 있어서 소통 채널을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네, 제가 좀 항상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이제 망 이용료를 안 된다, 뭐 낸다 이런 말이 있는데, 페북이 제가 알기로는 KT의 키즈 서버를 이제 설치해서 임대료로 한 연간 100억에서 200억 사이를 낸다고 들었는데, 페이스북이 이걸 망 이용료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망 이용료를 내고 있다, 일부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그 망이용 대가가 적고 많고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페이스북은 KT와 그 IDC 접속하면서 캐시 서버 비용 망이용 대가 일부는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는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 측면에서는 약간 전향적으로 정부적 정책에 좀 따라주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여지고, 저희는 이제 페이스북의 이런, 자세가 다른 어떤 글로벌 사업자에게도 좀 더 전파가 되고, 한국의 어떤 그 상황을 잘 이해해서 좀 더 역차별 해소 문제가 더 많이 긍정적으로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